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다. 네. 정말 저희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나라 경제가 이 정도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우선은 국가의 리더십이 확고해야 네.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벌써 100일 넘게 4달 가까이 지금 이 국가의 수장이 없고 여러 가지 혼란에 있다 보니 트럼프로 대변되는 이런 이 국제 이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 속에서 네. 엄청난 위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일단은 윤석열을 자초한 겁니다. 이건 진짜 두고두고 앞으로 우리의 청구서가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미 이 내란 계엄 전부터도 되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저성장에 아예 지금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뭔가 새로운 모멘텀, 네. 이 반전의 기회를 통해서 국가 전략 산업을 포함해 가지고 뭔가 좀 다시 한번 국력을 결집하면서 네. 그래서 뭔가 이 경제 성장의 전략을 만들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국내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생 경제 당장 현장에서 자영업자들과 국민의 일상이 피폐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휘청거리는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 KO 펀치 날려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데는 네. 너무나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정신 없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나 우리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이 네.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을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둔감한 정도가 아니라 네. 뭔 일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손톱만큼의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주변에 또 자영업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꽤 잘 되는 식당이에요. 술집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그 경리단 쪽에 있거든요. 좋은 데 있네. 네, 그래서 항상 손님이 많고 웨이팅을 해야 되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계엄 이후에 자기가 매출을 빵원을 찍은 적이 있다는 거야. 손님이 단 한 명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버티다가 점점 내려가는 걸 찍다가 윤석열의 체포가 딱 돼서 네. 2월에 조금 숨통이 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 이제 되는구나. 네. 그런데 딱 윤석열이 갑자기 탈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뚝.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걷어내줘야 사람들이 맞아요. 투자를 하고 네. 돈을 쓰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다 닫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도 좀 진짜 설명을 정말 잘하신다. 아니 저는 너무 느끼고 있어가지고 피부 아니 지금 때문에. 팬심으로 거기 앉아 계신데 말씀을 잘 안 들으러 하시죠. 오신 거 아니죠, 의원님? 아니 저는 네. 제 여동생이 실제 폐업을 했어요. 자영업자인데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기록에도 12.3 비상계엄 그 2달 그 사이에 20만 명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답니다. 맞아요. 저희가 자영업자 수를 한 550만 정도 보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폐업을 했고 저는 그 사실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던 그 동생에게 손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비누 공방 이런 걸 했었는데 아,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다고 해서 용기를 주고 시작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와 이걸 못 견뎌내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영원 찍는 그날들이 맞아요. 하루가 되고 이틀 되니까 이게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계엄 이전에 네. 이미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를 폭망시켰다라고 그렇죠. 하는 IMF보다 평가들이 어렵다.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자영업자들은 아사 직전이고 네. 경제 그 뭐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활성화시키기 위한 뭐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폈지만 사실은 국장을 다 탈출하고 해외 주식 시장으로 나가면서 국장도 네. 상당히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 위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사실은 더 나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직전에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윤석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을 정도였는데 네. 계엄을 통해서 그것이 더 나빠졌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장기화되고 심화됐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엄 이후에 2달 동안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하신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내년도에 올해
새롭게 기업들이 이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채용 시장에도 완전히 한파가 이제 불어서 맞아요. 새로 졸업하는 여러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절망의 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단 한 가지죠. 신속한 파면. 네. 그렇죠. 예, 네.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빨리 출범시킴으로써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은 네.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 윤석열 정권이 연장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이 다시 또 재집권을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 나가 보니까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공중에서 찍은 네. 사진 보고 네네. 100만 직접 명 현장에서 못 가까이. 느꼈는데 네. 공중